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준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에 첫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올리고도 놀림 아닌 놀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마치 영상이 뭔가 잘못해서 나오는 사죄 영상 같다, 너무 왜 이렇게 얼어붙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이유가 스크립트 같은 걸 다 작성을 하고 이 방송을 찍으려고 하면 정신은 그 스크립트에 가 있고 아픔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크립트 같은 건 다 없애고 주제 그리고 간단한 이제 소재들 이렇게 나눠서 준비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횡설수설 또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적으로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나 이런 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쓰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적 친밀감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빅준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빅준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하고 이런 유튜브 이런 거를 다 이원화 시켜서 독립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가져가려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최근에 사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지금 영상 쪽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 촬영을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받아와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기획안을 짜고 촬영 감독분들을 섭외를 하고 편집자 섭외하고 모델분들 섭외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뭐 프로덕션처럼 이렇게 일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래도 여러 업체에서 일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상 일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영상 관련된 컨텐츠를 전혀 올리지 않고 있죠. 상업적인 영상은 전혀 올리지 않고 있고, 거의 사진 아니면 뭐 간단한 뭐 릴리스 이런 것만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업 영상 그런 공유도 조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논 아카데미 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저랑 가시는 롯데월드 타워 그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롯데월드 타워 가는 것도 제가 롯데월드 타워 측 그 홍보팀 팀장님하고 이제 직원분들한테 캐논 측과 이제 협업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촬영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거고요. 저는 근데 사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그런 이제 옥상 촬영 이벤트를 꾸준히 해오려고 했었어요. 뭐 바빠서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벤트에서 오셨던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꼭 옥상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출사 가는 것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유튜브에 제가 어떤 소식이 올라오는지를 빨리빨리 확인을 하셔서 혹시나 저랑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참여하셔서 출사를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캐논 아카데미 강사, 롯데월드 타워 작가, 그리고 벤노코리아 쪽에서도 협업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제가 해온 이력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 같이 협업을 했던 업체들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나쁘끄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려야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보면 또 신뢰라는 게 생기고 믿음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조금 자부심 느끼는 거는, 저는 보통 이제 일회성 의뢰보다는 좀 뭐 3회, 4회, 다회성 이런 요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니까 그 다음 일도 주시고 그 다음 일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클라이언트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이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항상 와이프가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제 모습하고 이 사진에 있는 제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벌써 2017년이니까 한 7년 8년 됐나요? 이게 이 사진이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이제 처음 카메라를 사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언제 시작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2017년도에 카메라 구입은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활동은 2020년도에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제가 회사 일로 해외에 근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같이 회사 동기 동생하고 요번에 휴가를 나가면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점점 좀 핫해지는 나라들 중에서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오로라죠. 네. 그래서 오로라를 막 눈에 보고 싶고 이거를 카메라로 막 담고 싶은 그런 욕심에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어려운 말들이 많았어요. 뭐를 몇 가지 올리고 이거를 몇 초 동안 찍어야 되고, 그때는 뭐 전혀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이제 오로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카메라와 좋은 렌즈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야 오로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아니죠. 네, 충분히 이제 핸드폰 풀프레임이 아닌 크롭바디에서도 충분히 담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무지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로라를 찍기 시작을 합니다. 오로라를 찍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 검색을 하고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다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구매를 했던 게 캐논의 OD 마크 4라는 이 DSLR 그 풀프레임 바디랑, 제가 이제 뭐 아이슬란드를 작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왕 한번 가는 거 제대로 찍고 싶어서 그때 오디 마크 4랑 이제 렌즈를 5개를 썼었어요. 다 전부 EF 렌즈였죠. 1124, 2470, 1635, 그 다음에 70-200, 50mm 단렌즈, 그리고 85mm 단렌즈까지, 이렇게 해서 6개는 6개.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 주문을 다 집으로 해서 이제 휴가 나갈 날만 기다리다가 휴가를 가서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박스 포장된 것들을 다 하나씩 뜯고, 그 다음날 바로 아이슬란드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슬란드가 막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아서, 그때 대한항공 타고 가면서 승무원분도 아이슬란드 간다고 하니까 아일랜드 간다고 들으시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뭔가 캐논 카메라 이렇게 막 렌즈별로 다 들고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이때 이 사진만 봐도 그때 그 설렘과 뭐랄까 그런 그 막 기분 좋았던 그런 느낌? 그런 게 괜히 저한테 자극을 좀 많이 줘요. 그때 당시로 다시 뭔가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때는 말랐었죠. 지금 제가 이거는 좀 오프 더 코드지만 제가 몸무게가 3자리입니다. 3자리. 예.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2자리였고, 이때로 돌아가려면 한 20kg는 빼야 되는데,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계속 쓰고 있고, 지금 나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뭔 개소리!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2016년, 17년, 18년까지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서 나름 또 바빴어요. 그 카메라는 그 아이슬란드 갔다가 집에 다 놓고 다시 이제 해외로 나갔죠. 쭉 있다가 2018년도 초쯤에 복귀를 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회사 같은 팀의 형이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회사 같은 팀의 형이 소개를 해줄 정도면 제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좀 잘 했는지 간접적으로 그러셨어요? 나름 이제 회사 생활을 잘 해가면서 이제 18년도에 복귀를 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이프랑 이제 그 연애를 하면서 데이트하고 바쁘게 이제 지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제 연애라는 것도 하고, 그 동기들하고 칙칙한 그 골방 같은 데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하면서 연애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쭉 지내다가 제가 이제 2019년도 1년 정도 후에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 카메라를 이제 그 신혼여행,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신혼여행 가면서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 전에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이제 막 다운받아서 어느 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19년도에 결혼을 하고 19년도 추석 때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영상을 촬영을 해주고 있는 석규 형, 최석규라고 하는데, 석규 형하고의 만남은 이제 그 소모임 그 커뮤니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촬영이 있으면 이 형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19년도 추석 연휴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둘이 이제 서울로 7017에서 만나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에스컬레이터 장노출 찍고, 와 이거 되게 멋있게 표현이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7017 막 그런 거리 풍경도 찍고 자동차 오는 풍경도 찍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서울 야경 사진을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 서울역을 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여기 너무 멋있는 야경 사진이 분명히 어디 옥상에서 찍은 것 같은데, 형 여기 전망대가 있나 봐 이러면서 갔는데, 그리고 그 건물까지 가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어요. 전망대가 있냐고.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없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조금 막 답답하고 막 짜증도 나고 했던 게, 아니 나도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좀 이렇게 담아보고 싶고, 단순히 사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저는 한국,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좀 알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국뽕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상당히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학교 시절 때부터 대학교 주변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그 사장님이 컨택을 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을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붙여준 거죠.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었고, 그냥 순수하게 무료로 서울은 이렇다 하면서,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면서 대화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서울이라는 곳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2013년도쯤에 이제 영국에 있을 때도 한식당 가는데 비빔밥을 야채 하나, 다른 야채 하나, 밥 한 숟갈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 애들을 만나서 이제 삼겹살 집도 가고 불고기 집도 가고, 어디 유명한 좀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데려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서울을 이제 앞으로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진을 준비하게 된 거죠. 나도 여기 가서 이렇게 찍고 싶은데 저는 못 찍으니까 이게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석규 형한테, 형 내가 이제 1년 안에 어떻게든 이제 허가 받고 올 수 있고 촬영할 수 있는 성장을 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와이프한테도 가서 2020년도 1년 동안 상업적으로 사진을 시작을 해서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남산 서울 타워 이 두 군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찍어보겠다. 두 곳에서 연락 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상업 사진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어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취미로 이렇게 찍다가 상업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이제 이 서울을 알리는 전문 포토그래퍼가 돼야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2020년도부터 이제 석규 형하고 같이 사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둘 다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직장인들한테 주말이라는 거는 이제 늦잠 잘 수도 있고 푹 쉴 수 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주말 내내 해 뜨기 전에 맨날 일어났어요. 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미세먼지가 있든 이런 거 신경 안 하고 어느 산 가자 하면서 막 별의별 산도 다 가고, 꼭 산이 아니더라도 막 출사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도 안 좋은 데로 찍고, 그러면서 이제 해 뜨기 전에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고, 형이 일이 있거나 할 때는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동네 산책 겸 이렇게 찍었고, 그렇게 해서 그때 진짜 한 이틀 3일 빼고는 해 뜨기 전에 주말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평일에도 회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회사 가기 전에 새벽 촬영을 하고 출근을 했다가 퇴근하면 또 밤 야경까지 다 찍고, 이런 식의 이제 패턴으로 이제 사진 생활을 했죠. 뭐 한두 시간 찍은 것도 아니고 진짜 막 4-5시간 하루에 매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300일 넘게 330일 정도 그때 달력에 막 이렇게 체크했었던 게 있는데, 그렇게 출사를 1년 동안 2020년도 1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와이프가 많이 이해를 해줬죠. 네. 그 와이프의 이해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이제 저를 이렇게 믿어줬던 그 와이프 그리고 석규 형, 솔직히 형이 없었으면 졸리면 더 잤을 것 같고, 괜히 오늘 막 몸이 별로 안 좋은데 하면 쉬었을 것 같고 이러는데, 이제 형하고의 한 약속도 있고 또 형이 항상 같이 가주니까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목표가 2가지라고 했었죠. 남산 서울 타워나 롯데월드 타워 2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왔었어요. 2020년도 4월이었나? 네. 그때 서울 스카이라는 그 전망대에 스카이 브릿지를 만들 건데 타임랩스 영상하고 홍보 사진 촬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홈페이지나 이제 서울 스카이 그 지하 1층에 매표소 가시면 제가 촬영한 사진들로 계속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 촬영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회사가 창덕궁 바로 옆이어서 이제 경복궁이나 창덕궁, 그리고 좀만 더 가면 이제 창경궁, 여기를 다니기가 되게 수월했기 때문에 연 50회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사색하며 걷기도 좋고, 궁 촬영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 관련된 이제 촬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벌려 나갔던 것 같아요, 일을. 각 업체 담당자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하고도 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서울시 관련 일을 하고 있고, 2020년도부터 올해로 이제 5년 차죠. 5년 차. 상업 사진에서 이제 영상 플러스 다방면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수익적인 부분도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상업 활동을 하면서 가장 뭐 기뻤던 순간, 뭐 다양한 순간들의 좀 더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 번 더 제가 촬영을 할 테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영상을 한 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녔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10년차 책임 매니저인데, 이제 뭐 다른 회사로 말하면 이제 과장이죠. 네. 저희 회사도 원래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됐었다가 직급 체계가 이제 매니저, 책임 매니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을 했고, 상업 사진을 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조금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이게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상업 사진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직업으로 하기에는 오를까 과연?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페이적으로는 더 높을 수는 있어요. 높을 수는 있는데, 상업사진가는 결국에는 제가 움직여야 이제 돈이 벌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일이 뚝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시스템적인 체계를 좀 구축해 오려고 좀 했었던 거고, 같이 활동하는 그 사진 실력이 뛰어나고 영상 실력도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시스템을 갖췄다. 그래서 저한테 일을 주셔도 된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어필이 되는데, 그래서 10년 차 회사 생활을 하면서 5년 정도를 이제는 그냥 회사를 다녔었고, 5년 정도는 이제 이 사진 관련된 상업 활동을 하면서 한 거죠. 제 소개를 짤막하게 하고 이제 짧은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이제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인스타그램 피드로만 소통을 했다면, 촬영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좀 더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뭐 1개에서 2개 이상의 이제 콘텐츠들을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거를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 좀 말이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뭐랄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약간 얼굴 근육도 좀 경직이 되는 것 같고, 말도 좀 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좀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이렇게 영상 올라오는 거 꾸준히 봐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